이게 사실은 한의학이 저한테 준 얘기인데, 자, 청진기를 버리는 의사는 이 토폴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무지하게 유명한 의사인데, 질환별 대표 약물 일부만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고혈압약 30%, 심부전약 25%, 우울증약 40-50%, 콜레스테롤약 50-60%, 요 정도 효과밖에 없다고 아예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을 개발한다면, 옛 버전으로 약을 개발한다면 그 약은 분명 35% 전후의 효과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한 개체에게. 동물 실험을 통과하더라도 질환별 대표 약물이 일부 환자에게만 효과를 발휘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 시스템 국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낮은 치료 성과, 부작용, 불합리한 의료비 지출, 치료 기회 상실, 치료 포기. 저한테 찾아온 환자인데 백병원에서 파킨슨진단을 받고 엘도파를 복용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11월 28일 날 왔는데 1개월 후부터 호전이 되더니 6개월에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거는 영원히 못 먹으니까 한약을 계속 처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먹더니 뭐 똑같은 약을 1년 먹었는데 내성이 좀 생길 수도 있죠. 한약이라도. 다시 조금 더 처방을 했더니 계속 개선되는데, 이분이 왜 특히 우수진전과 필기불능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예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렸던 그림과 지금 그림을. 지금 퍼펙트해요. 근데 여기 쓰고 있는 약들이 한의사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환기, 단상, 뭐 원지, 석창포, 천막, 평이상계통 이런 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을 고쳐요. 이건 뭐 어떤 개념일까요? 맞춤의학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 바로 이 환자의 뇌 영역의 콜레스테롤 링의 뇌의 진행성 노화와 혈관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할 거라는 홍채를 보고 진단하는 어떻게 보면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진 질병 가운데 치료제가 있는 건 몇 프로에 불과하다. 15% 정도랑 비슷해요. 15% 정도. 화학적 약 효과는 35%. 오진율은 제가 조사했어요. 오진율은 20-30%. 다 죽어야 돼요, 우리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살 것 같으세요? 인체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 힐링 파워예요. 자연 치유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도리어 케미칼한 대부분들이 자연 치유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한의학은 왜 여태 남았는지 아세요? 자연 치유력을 손상시키지 않아서 남은 거예요. 치료해서가 아니라 그것만 손상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내추럴 힐링 파워라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 환자도 양방병원에서 루이체 치매로 진단받았는데 저한테 왔을 때 제가 파킨슨병이라 그랬는데 처방을 2월 10일 날 했는데도 약을 안 먹어요. 그러더니 2월 18일 날 제 병원 옆에 있는 을지병원에 가서 MRI는 정상인데 파킨슨 같습니다라고 진단받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지어준 약을 먹더니 10일 날 줬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10일 날 처방한 약을 19일 날 먹어서는 3일 만에 인지장애 사라지고 운동장애, 보행장애, 현기증이 80% 정도 호전됐어요. 네. 이건 제가 쇼하는 게 아니라 파킨슨 모임에서도 한번 발표했던 그 임상적으로 그대로예요. 이해가 안 되죠. 결국은 얼마나 약과 환자의 개체를 매칭시키느냐 하는 거로 결론 지는 겁니다. 매칭이 되면은 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내추럴 힐링 파워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심신의학을 간단히만 제가 다루겠습니다. ADHD 아시죠? 그죠? 네. ADHD, 무드 디스오더, 이팅 디스오더 등등 많은 앵자이티 디스오더 많이 있지만 ADHD는 아마 애들 키우는 부모들도 계실 텐데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ADHD를 질환으로 볼 거냐 발달 과정으로 볼 거냐 하는 개념인데
이미 ADHD 원인은 1번이 제네틱이에요. 체질이라는 거죠. 2번은 전전두엽 발달 지연이죠. 프론탈 로브의 발달 지연이에요. 전전두엽은 결국은 26살이 돼야만 완성이 됩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간이라고 하는 파충류내만 극도로 잘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 하이퍼 액티비티, 과운동장애, 집중력 떨어지는 지수로 중고등학교 때 사고 좀 쳤다고 그 아이를 그냥 이 세상에서 마치 보내듯이 나고자 만드는 게 현재예요. 한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ADHD 하나만 가지고서도 오늘 제가 체질적인 개념, 또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개념,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분류, 이거 다 체질로 분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ADHD가 생겨서 6살 때, 10살 때 ADHD로 많이 시달림을 받으니까 10살쯤 되면 아주 낮은 자존심이 낮은, 자아가 낮은 단계가 되고 푸어 소셜 스킬이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티네이저 때 프레그넌시를 하고 범죄 행위를 하고 학교를 안 나가고 약물을 남용하고 업무장애가 있고 동기가 안 만들어지고 이래요. 16살이면 아직 내가 전혀 발달되지 않은 단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9살 성적 가지고 다 대학 보내요. 그죠? 특히 ADHD 아이들이 서자장애라 그래서 책 읽는 거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책 읽는 거를. 그래서 충동장애, ADHD, 집중력장애 아이들이 오면 가장 먼저 글씨를 읽게 해야 돼요. 글씨를 읽는 건 전전두엽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뒤에 있는 뇌관이 아무리 활성화돼도 이 아이가 글씨를 읽게 되면 혈류가 전전두엽 쪽으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뇌관에 있는 심장과 브레인 라이프 센터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분비되는 아셀콜린도 떨어지고 글을 보는 게 치료예요. 저는 꽤 오랜 기간 학습 치료했는데 저희 한의원에 오면 테레비가 없어요. 지금은 있지만. 그리고 오면 도서관이 있어요. 무릎 위에. 그러니까 오면 누구든지 책을 읽어요. 그런데 한의원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떤 환자죠? 화병, 우울, 불안 이런 병으로 와요. 그러면 집에서 신문 안 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질환 앓고 있는 사람. 한의원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한의원이 무슨 도서실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요. 무엇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리딩하자마자 뇌에 흥분 중추가 깔아앉아요.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진정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앉았다만 돈 안 내고 가는 환자들도 있어요. 왜 안 웃으세요? 농담인데. 정말은 그래요.